이 나르기스라고 그래가지고 나르기스. 이 최소 한 13만 8천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런 기상재해로 이 벌어진 네. 이제 현대 역사상 이제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도와주려고 와 있던 이제 미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네덜란드, 뭐 영국, 그러니까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과 이제 만나는 고위 거예요? 관계자들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반미 국가가 네. 대충 중립적인 상황까지는 이제 돌려놓은 뭔가 자연재해가 한 방 빵 터지고 나면 네. 어떤 가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약간씩 바뀌는데 그게 또 다른 일들을 만드는.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미얀마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야,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이 좋은 콘텐츠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네. 보시기 편하게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마 여러분한테 더 알람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미얀마를 거의 뭐 어느 컨텐츠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하다 보니 너무 네. 길어졌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네. 뭐 그래도 끝까지 완벽하게 한번. 비슷한 페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니까요. 네. 예. 아마 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미얀마 편만 보시면 아마 미얀마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네. 뭐 외교부에 계신 분 아니고서는 뭐 친구들하고 말씀하실 때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넉넉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얀마 지난 시간까지 역사를 이제 쭉 많이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8888 뭐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네. 88년도에 8월 8일.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 항쟁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쿠데타와 이제 또 무력 진압 네. 이런 이야기까지 쭉 이제 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이후니까 1990년부터 그리고 한 2015년까지 거의 뭐 최근 거의 최근까지 오는 거네요. 예. 네. 그 사이에 미얀마가 참 많이 변화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익숙하게 다가왔던 시기가 그 시기였는데 네. 그때 관련된 이야기들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네, 네, 그 시기가 우리 한 80년대 라고 좀 비슷한 면도 있으니까. 미얀마의 90년대와 미얀마의 90년대 우리나라 80년대가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살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민주화 투쟁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민주화 투쟁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무력으로 짓밟고 나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을 필두로 한 유럽 뭐 서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무역 제재 뭐 이런 거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과 EU가 미얀마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제재에 나섰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재들은 뭐 절차들이 보통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군대를 좀 못 살게 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기 파는 거를 첫 번째 중단해요. 우선적으로. 그 나라에 무기 파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천안문 사태가 있었죠. 천안문 사태가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억만 금을 준다고 해도 안 팝니다. 중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기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총, 폭탄 이런 거 말고도 네.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포괄해서 네. 아직까지도 이제 금수를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1988년, 뭐 90년 초반서부터 이제 뭐 무기 금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면 고위직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잘 먹고 잘 살고 해외 나가서 놀고 다니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좌 동결. 뭐 계좌 동결 내지 네. 비자 발급 금지. 비자 발급. 예,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안 되면은 네.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이제 자산 동결, 그다음에 이제 금융 거래 중단, 그다음에 무역 제재. 원조 금지. 원조 금지.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얀마에서 많이 나오는 보석류에 대한 수입 금지. 이런 것까지 이제 시행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내내 이제 2000년대까지도 이제 막 서방은 미얀마에 대해서 이제 막 고삐를 죄는. 예. 왜냐하면 또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뭐 어디 기댈 곳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뭐 중국도 이제 자기 앞가림 하느라 바쁜 시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에서는 뭐 니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압력 수위를 이제 높입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체 뭐 못 살던 나라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불편함까지는 이제 없었지만 네. 아무래도 야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하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꾸자. 네. 라고 생각을 해서 1993년에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헌법을 중단시켜 버렸는데 네.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이제 국민의회를 이제 새로 구성을 하자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뭐 다양한 주체들이 소수민족도 오고 민주화 운동 사람들도 왔다가 야 이게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허수아비 같은데?라고 하면서 또 이제 거부 우리 안 해. 뭐 이래가지고 또 중단이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네. 이제 90년대 초반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8년에 그 악몽이 살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네. 나서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0년대쯤 되니까 이제 그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군부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을 좀 모색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옛날식으로 할 거냐? 좀 이 주변 국가들 변화하는 걸 보니까 네.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개혁 개방, 네. 미얀마판 개혁 개방 정책으로 조금씩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88년 쿠데타 이후에 이제 법질서 회복위원회라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법질서 회복위원회. 네, 여기서 이제 행정, 사법, 입법을 다 하다가 네. 이제 97년쯤 되니까 네. 이제 국가평화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요. 네. 그러고 이제 군부 지도자 한 11명 정도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구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들은 보통 하다 보면 서로가 모여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너는 요거, 나는 요거, 내 거 건드리지 마. 또 이렇게 하는 이제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집단 지도 체제 중에서 이제 그 대장을 하시던 대장 역할 공식적으로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딴쉐라는 분이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독재자, 탄압 민주운동 탄압한 장군, 군부 세력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미얀마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시키는 네. 그런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인데 군부 회의의 네. 의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보면은. 그래서 이 딴쉐라는 이 양반이 이제 군인이죠, 본인도. 네. 쿠데타 이제 세력이긴 한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군인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부처 장관도 군인, 지자체 장도 군인.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지자체 장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나무 잘라서 이제 태국이나 중국에 팔아서 돈 벌고, 그 자기 인마이 포켓하고. 네.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그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네. 보니까 후배 군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선배들이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승진이 안 돼요 하는 또 불만도 또 있는 거죠. 한번 그거 잡으면 놓질 않으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야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다 틀어지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이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슨 뇌물 사건 다 잘라요? 한 명씩 자기 동료들이죠. 11명의 이제 이 그 집단 지도 체제 중에서 네. 한 명씩 이제 체포하거나 퇴역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쫓아냅니다.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이제 미얀마를 이제 고립으로 몰고 갔던 62년에 이제 60년대 이제 쿠데타를 만들었던 내윈이라는 이제 그 장군이 있었죠. 네네네. 이 양반이 이제 병석에 누워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됩니다. 결국 죽어요. 네. 딱 되니까 기다렸다가 내윈 가족들을 싸그리 체포합니다. 무슨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걸로. 비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쯤 돼가지고 네. 당시 미얀마 우리로 따지면은 뭘까요? 이제 정보사령부 뭐 이런 이제 그 군대에 있는 정보기관 책임자를 가택연금을 한 다음에 네. 퇴역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있던 수백 명의 이 정보 장교들을 네. 다 그 체포를 해가지고 기무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기무사라고 하면 되겠군요. 네네. 기무사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체포해가지고 부패, 뭐 경제범죄, 네네네. 뭐 불법 무기 소지, 뭐 이런 명분으로 다 이제 집에 돌려보내는 시기죠. 약간 뭐 독재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 느낌이. 독재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한 걸림돌들을 이제 하나씩 해치우는 거죠. 이제 보면은 구체제를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2003년에 네.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미얀마가 이제 7단계 민주화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2003년에. 2003년에. 네.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아직 서슬프렇게 있는 와중에 네. 미얀마 정부가 당연히 이제 시킨 거죠. 이 딴쉐라는 이 양반이 이제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1단계니까 7단계니까 네. 첫 번째 96년 이후에 중단된 국민회의. 아까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다시 모이자. 네. 두 번째 그러면 그 모인 그 회의에서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네. 우리 논의하자. 세 번째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네. 우리가 헌법 초안을 만들자.
그러니까 재원의회처럼 만들자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네 번째, 그럼 헌법 만들었으니까 국민투표해야겠죠. 그 국민투표하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국회의원 선거하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국회 구성을 하면 네. 일곱 번째, 현대적 민주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군부는 뒤로 물러나겠다. 뭐 나름 괜찮네요. 그렇죠. 나름 이제 이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겠다. 약속대로만 하면. 예, 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단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러다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지고 뭐 당시 또 9.11도 있었잖아요. 9.11 이후에 이제 미국이 막 아프간 그다음에 네네네네. 저기 어디죠? 이라크 이런 데 막 밀고 들어와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버틴다고 해서 마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2003년 이후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다시 국민회의가 가동이 되고 거기서 논의가 돼서 미얀마 헌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대로 가는군요. 네, 이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길이 사실은 저 7단계를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갔던 거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거도 했고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이제 돼서 국회 구성이 되는 거고. 다 됐고 네. 약속은 지켰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생각이 바뀌어서지 문제였지.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만들어진 이 미얀마 헌법은 인도네시아를 모델로 했어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네. 이제 뭐냐면은 되게 강한 정부. 네. 그다음에 군부가 여전히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하지만 민주나 다른 쪽에서 세력들도 참여하는 네. 이제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당시 미얀마 헌법을 보면 이제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 25%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가져갑니다. 예. 네. 그다음에 대통령 1인, 그다음에 부통령 2인이면 부통령 중에 한 사람은 또 이제 군 최고사령관이 이제 가져가고 당연직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장관 3명 추천권은 또 당연히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그다음에 안보 장관. 예, 핵심 요직은 다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헌법에 군부가 정치를 할 수 있다. 아예 딱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보면은 뭐 나름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간다. 이런 원칙도 정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이제 한국판 민주주의, 뭐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했던 1970년대 뭐 그 체제랑도 비슷한 면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당시도 유정회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계셨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헌법을 2007년, 2008년에 걸쳐 가지고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이제 개혁을 딱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미얀마 현대 역사상 또 아주 큰 재난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미얀마의 재난이요? 예, 재난이. 뭐죠? 이 나르기스라고 그래가지고. 나르기스? 이 인도양 쪽은 우리는 태평양은 태풍이잖아요. 네. 이 인도양은 사이클론입니다. 네. 예, 이 나르기스란 사이클론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호주는 윌리윌리. 예. 옛날 지리 시간에 배우셨던 그 기억을 미국은 허리케인. 예. 네. 근데 이 나르기스라는 뭐 그 사이클론이지 싶은데, 그러니까 태풍은 한번 휙 지나가잖아요. 길어봐야 이틀이잖아요. 휙 지나가는데 최소 한 13만 8천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태풍 지나가는데? 예, 한 반에. 우리한테는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기상재해로 벌어진 이제 현대 역사상 이제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예, 2008년 4월 28일 날 이제 인도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인도가 대장이니까 인도 기상청이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 사이클론이 하나 생겼어. 우리처럼 이제 태풍이 생겼어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주변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나르기스라 붙여요. 나르기스라는 말은 이제 페르시아어로 이제 수선화. 우리 이쁜 수선화? 예, 꽃. 수선화. 그 뭐 나르시스트 뭐 이런 거랑 그렇습니다. 같은 어원인가 보네. 예, 비슷한 것 같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인도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인도 쪽으로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주의 경보를 이제 울렸는데 방향을 북쪽으로 탁 바꿔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럼 방글라데시.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이제 4월 30일 날 2008년 4월 31일 날 긴급 사태를 선포해요. 꽤 큰 이게 상당히 초대형 사이클론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폐쇄하고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다 대피시키고 이 와중에 이제 점점 사이클론이 막 커져요. 5월 1일쯤 되니까 이제 방글라데시가 이제 잔뜩 딱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90도 급회전을 합니다. 네. 정말 드리프트 하듯이 90도 급회전을 순간적으로 탁 틀더니 동쪽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서쪽으로 인도로 가는 척하다가 북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미얀마 쪽으로 확 틀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5월 2일날 새벽에 네. 미얀마에 상륙을 합니다. 네. 상륙을 해가지고 미얀마 남부 즉 그 양곤 밑에 있는 지역을 네. 이제 강탈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 네. 풍속 352km. 풍속 352km. 그러니까 바람이 시속으로 350km. 예. KTX가 최고 속도 300km잖아요. 와, 그렇게 센 그렇습니다. 태풍이 있어요. 네. 이렇게 센 태풍이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도 같이 밀려와요. 아, 워낙 세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쓰나미처럼 네. 이 물 장벽이 한 3.5m, 4m 정도 되는 물 장벽이 바닷물이 네. 이렇게 서가지고 육지를 덮치는 거죠. 이제 보면 헤일처럼. 헤일이죠. 헤일. 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원래 미얀마는 쌀농사 많이 짓잖아요. 네. 쌀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쌀농사는 주로 저지대에서 많이 짓고, 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뭐 이 양곤을 비롯해가지고 네. 이 그 하류 지역들이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보면은. 야, 이거 왜 우리는 뉴스로 한 번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외신이나 해외 동향에 대해서 너무 약하죠. 상당히 약하죠.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일본의 어떤 신문이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신문의 일면에 네.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일면으로 다룬 거예요. 어떻게 진행됐고 지금 네네네.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없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그래도 그렇게 한 번씩 다뤄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졌다는 네네네. 것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위성으로 들여다 보니까 네. 완전히 다 쓸려 나갔다는 것들을 아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국 이 주요 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네네네. 나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보면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겠다. 네. 근데 미얀마 정부가 필요 없다. 아니 이 상황이 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보면은. 괜히 근데도 자존심 부린 거구나.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거부감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래서 미얀마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건 뭐 도저히 그렇게 될 상황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반군,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투쟁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줍니다. 아, 해외. 해외에 있지만 어쨌든 뭐 자기 친인척 통하면은 좀 군부에 아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만나라, 방콕에 잠깐 나와라. 나와서 야 우린 정말 인도적인 목적으로 가는 거다. 안 그러면 정말 우리는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니들 군부 너한테 타격을 주는 게 아니고 인도적 지원이다. 라고 해서 마지못해 미얀마 정부가 수용을 하는데 아주 찔끔찔끔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와 있던 이제 미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덜란드, 뭐 영국, 프랑스 다들 막 환장을 노리셨죠 보면은. 예. 그래서 어쨌거나 문이 열리니까 오니까 미얀마 외교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과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직접 해보니까 미얀마 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 해군이 이제 항공모함까지 끌고 근처에 오니까 잔뜩 긴장을 했는데 정말 도와주러 왔구나.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편집증에 사로잡혔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서방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문제는 이 시기가 이제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시기였던 거죠. 이게 막 수해복구 해야 되는. 수해복구 하는데 원래 이제 5월 10일 날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태풍이 5월 2일 날 이제 강탈을 했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뭐 군인 정신인지 뭔지 자꾸 강행을 합니다. 투표를? 투표를 강행을 해요. 전국민적 재난 상황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게 어쨌든 간에 나라를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98.1%가 참가합니다. 투표에? 98.1%? 예. 자, 이게 가능한 유권자 명부가 이제 뭐 맞다는 조건 하에 보면 와. 그러니까 유권자 명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 중에 98%가 참가를 해서 92%가 찬성을 해서 새로운 헌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죠.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나오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욕구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가는 방향에 대해서 미얀마 국민들도 뭐 마음에는 100%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일단은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2008년에 이제 국민투표를 했으니까 2010년에 이제 총선을 실시를 합니다. 약속대로 총선을 실시를 해서 이제 군부가 일단은 통합 단결 발전당이라는 당을 이제 만들어서 하원의 80%, 상원의 77%를 독점을 합니다. 보면은
이때는 아직 그 아웅산 수치 여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당들은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태고 군부가 다 일단은 장악하네요. 예, 일단은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딴쉐라는 이 실권자는 이제 자기 밑에 있던 부하였던 이제 태인 쉐인이라는 이 양반한테 이제 권력을 이양하고 군부는 일단은 합법적으로 민간 정부한테 이제 모양새 좋게 넘겨주고 넘어가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2011년 8월에는 이제 새로 들어선 이제 이 태인 쉐인 이 대통령이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도 이제 면담을 하고 예. 그리고 2012년 4월에 이제 그 민주주의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이제 민주주의 민족동맹 이 친구들이 이제 의회에 이제 참여를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 시기에 발맞춰서 야 이렇게 지켜보니까 국민 투표도 뭐 어쨌든간에 헌법 만들어서 투표하고 선거도 치르고 아웅산 수치 여사도 만나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코카콜라. 미국이 항상 어느 나라 이제 가면 첫 번째 가는 게 코카콜라잖아요. 코카콜라, 들어가요? GE 이런 회사들이 이제 투자하는 거 말리지 않겠다. 투자 허용. 그다음에 그 무역 제재 같은 각종 뭐 비자 발급 금지 이런 제재도 풀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미얀마를 이제 끌어안는 이제 모양새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뭐 이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군부가 권력을 그러니까 스스로 내준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쟤네들이 왜 저러지? 보통은 이제 어디에 뭐 국민의 아주 거센 저항이 못 밀려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이제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가지 이유를 이제 꼽아요. 내부적 요인이 있고 외부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 요인으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 내부의 불만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딴쉐가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윗대가리 몇 명만 그냥 계속 평생 그렇죠. 부를 축적하고 이런 거. 이게 승진하고 세대 교체가 이제 빨리빨리 좀 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려면 지금은 장군이 지방 어디 기업 다 혼자서 뭐 1인 모자 몇 개씩 쓰고 있는 셈이니까 이거를 나눠주자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죠. 행정을 정상화시키면 자 지사님 이제 너 군 지금 대령 너 예편해가지고 저 지사를 가고 너 소령 너 밑에 가가지고 거기 국장하고 뭔가 그러면 이제 이게 군대라는 걸 벗어나서 나눠 먹을 이제 이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군과 그다음에 군도 너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이걸 견제하려면 사회에 뭐 다른 세력이 좀 있어야 서로가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서로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그 군부가 중심을 잡고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길이다. 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견제 없으면 부패한다.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좀 있어야 그래도 좀 신경도 좀 쓰고 하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더 큰 요인은 아마 대외적인 게 아닐까라는 사람들 분석이 많이 있어요. 해외에서 워낙 그러니까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중국에 이제 목을 매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 목을 매달다 보니까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당장은 좋지만 항상 좀 약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경계를 하는 그리고 1960년대 한번 그 반중 폭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중국에 많이 의존한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뭐 이제 나무들 벌채가고 뭐 각종 채굴권 가져가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알게 모르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중 심리도 좀 있고 폭동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는 곤란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중국이 추진하던 초대형 댐 사업이 있었어요. 이제 미손 댐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미얀마에다가 큰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우리가 사가겠다. 중국에서 중국이 이제 이런 사업들 많이 해요. 뭐 부탄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도 댐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팔아서 수익을 나누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미얀마 국민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 지역 그럼 다 수몰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추진할 줄 알았는데 미얀마 당시 이제 군부죠. 아직까지는 2011년이니까. 거절.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보면은. 사업이 시작됐다 중단돼요? 일단은 우리 일단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중국 허수아비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 대해서 노라고도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사실 이제 그 2009년 10년서부터 미국이 공을 많이 들이기 시작했던 2008년에 홍수가 태풍 때문에 이제
그 사이클론 때문에 와서 이제 고위급 접촉이 있었잖아요. 물꼬가 좀 텄고. 2009년서부터 네. 이제 고위급이 이제 접촉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조 좀 더 해줄게. 그러려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당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이었죠. 이제 네네. 힐러리 클린턴이 56년 만에 이제 미얀마를 방문을 합니다.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방문을 해요. 미얀마를 가는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군부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보낸다라는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잘 계속 그대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로가 이제 그래 됐어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갑니다. 오바마도 미얀마에 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11월 달에 미얀마를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미얀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미국도 도와줄 수 있는 돕겠다. 그리고 미얀마 군하고 미군하고 이제 합동 군사훈련. 그러니까 딱 두 나라만 같이 한 건 아니고 네. 미군이 이제 그 코브라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동남아 국가들 사이 이렇게 연합 훈련을 해요. 네. 여기에 이제 미얀마를 초청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합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 견제하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중국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공을 많이 들였던 데가 사실 미얀마였다는 거죠. 중요한 길목 하나 막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를 막으면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파키스탄으로 돌아서 힘들게 가는 그 길 빼고 나면 이쪽으로 그 말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는데 미국이 몇 년 만에 와가지고 홀라당 이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미 국가가 친미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대충 중립적인 상황까지는 이제 돌려놓은 게 2000년, 2012년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중요한 계기가 이제 그 그러니까 사이클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망했는데 역사라는 게 참 그래요. 뭔가 자연재해가 한 방 빵 터지고 나면 네. 어떤 가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약간씩 바뀌는데 그게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네, 이제 네, 생겨요. 당시에 돌아가시고 죽은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시간으로 길게 놓고 보면 그게 계기가 돼서 네, 뭐 네, 좋은 네.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미국과 점점 친해지는. 그렇죠. 2012년 정도 돼서 미국이 네. 이제 제재를 이렇게 드니까 네. 전 세계에서 있던 자본들이 미얀마로 가요 또. 미얀마로 이제 우르르 이제 몰려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전 세계 자본은 느꼈잖아요. 1990년대 중국에 먼저 진출했다가 돈 많이 벌었어.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베트남 보니까 네. 뭐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이 막 포텐이 터져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그 의류 만들어 수출하고 이런 네네네. 나름대로 이제 되는 걸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국가 저개발 국가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면 돈을 번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제 온 국제 기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얀마라는 지역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원조를 해준다, 도와준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 원조를 받는 나라가 많으면 네. 사무소 하나 생기고 자리 하나 생기고 직원도 뽑고. 직원도 뽑고 뭐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네. 모든 조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부터 네. 전 세계가 이제 미얀마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있고요. 보면은. 미얀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풀리니까 각 나라들이 앞다퉈서 정식 외교관계 복원하니까 대사관도 지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가니까 또 기업들 주재원들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뭐 WHO 이런 뭐나 그 다음에 이런 유엔 기구들도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 집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보통 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죠? 정원 딸린 뭐 방 한 3칸짜리 정도 되는 괜찮은. 그냥 우리 동남아 가보면 그냥 에어컨 있을 수 있는 네네네. 이런 집이 2000년대 초반에 한 월 임대료가 한 $1,000 정도 됐대요. 100만 원. 예, 비싼 거죠 사실은. 네네. 그 당시도 미얀마 물가 생각하면 네. 비쌌는데 2013년에 외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네. 월 임대료가 $20,000까지 폭등을 합니다. 월 2천이요? 월 2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남아 지역 가보면 싸니까 그 여기 와서 내가 노후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실제로 정말 못 사는 나라 가면 오히려 비싸요. 그래요? 왜냐면 괜찮은 게 정말 드문데 거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올 사람들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있는 나라의 월세들이 좀 괜찮은 집들은 비싸구나 훨씬. 그냥 대충 여기는 그래도 사람 살만하다 싶은 정도 집이면 아. 월 한 렌트로 한 300 정도 내야 돼요. 300만 원.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새로 사무소 냈던 이제 WHO 이런 기구들은 유니세프 이런 데는 직원 임대료로만 월 이제 100만 달러씩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얀마 이런 집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갈퀴로 돈을 막 이제 긁습니다 보면은. 야, 참 빈 땅이면 집 짓는 게 훨씬 싸겠는데. 그렇죠. 근데 지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 시간 걸리고. 예. 근데 참 역설적인 거는 이런 네. 집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군인들 뭐 돈 그렇죠. 많은 돈 사람들. 많은 군인들. 네. 뭐 이런 중국이랑 이제 옛날 밀무역 뭐 이런 아니면 마약 거래 뭐 이런 데서 돈 네네네. 가졌던 사람들이 양곤 이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괜찮은 집 있었던 거를 네네. 렌트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돈 있는 놈들만 또 돈 돈 있는 버네. 놈만 또 돈 버는 거예요 보면은.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곤 시내에 이제 차가 5만 대 정도 있던 게 1년 1, 2년 사이에 40만 대로 늘어납니다. 차가요? 예, 차가. 와, 엄청 폭발하네, 폭발. 폭발이죠. 네. 폭발이니까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 차가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히죠. 네. 그러니까 그 양곤 시내까지 그래도 뭐 만원 버스 타고 통근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는 멀리서 가면은 30분. 네. 근데 그게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보면. 트래픽 잼도 생기고. 그렇죠. 네. 뭐 길을 넓힐 돈은 없고 네. 차만 많아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와중에 이제 2013년에 이제 맥킨지 네. 그 유명한 이제 컨설팅 회사 네네네. 맥킨지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미얀마는 2030년까지 급성장할 수 있는 국가다. 근데 이제 급성장하려면 한 6,500억 달러 정도의 네. 이제 투자가 필요한데 SOC 한 3,000억 달러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뭐 국제적으로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네. 중산층이 한 2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중산층이 연 한 350억 달러 이상 소비를 할 수 소비를 있는 동남아의 제2의 베트남 같은 알찬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네네.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미얀마 정부도 용감하게 이제 나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참 있다가 풀었던 통신시장 이런 걸 자율화시켜요. 그래서 이 원래 이 미얀마에서는 그 전에는 국제전화 한 통하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네. 2011년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심카드 있잖아요. 유심. 심카드 네. 예, 유심 하나에 1,000달러였어요. 1,000달러. 유심칩이? 예, 칩 하나에. 그러니까 뭐 그 웬만한 노동자들 1년 월급보다 1년 연봉보다 훨씬 많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그냥 개방을 해버립니다. 네. 외부 사람들 들어와서 투자하세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들어와서 막 망 깔고 경쟁적으로 네. 사업을 하니까 2014년 딱 네. 3년 만에 유심 가격이 1달러로 내려가요. 역시 경쟁이 이제 좋다.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는 네. 불과 몇 년 안 됐죠? 4천만 명이 새롭게 이제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은 아니지만 다 이제 스마트폰 네네네. 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을 네. 자랑하는 이제 이런 나라로 이제 미얀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네. 그 엘도라도죠, 정말 그 막 양곤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겠네요. 주요 장성 고위 관료, 네. 그다음에 일찌감치 여기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던 이제 일본 자본도 임대료만 해도 짭짤해요. 네, 지난 네, 뭐 시간에 말씀드렸나 여기서 제일 좋은 빌딩이 이제 사쿠라 타워라고 일본 자본이 이제 지어놓은 이제 네, 고층 네, 건물이 네, 있는데 우리나라 롯데도 가가지고 양곤에 이제 롯데 호텔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제일 좋아요. 양곤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생각하는 호텔 객실 말고 장기 투숙객을 위한 레지던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계 주재원들이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시는 거죠.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돈이 몰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뭐 그 돈을 어떻든 번 사람들이 생기고 네. 돈을 쓰니까 소비 중산층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식당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자영업 뭐 사고 파는 무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관광업 네. 그다음에 IT 이런 쪽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부자들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도 이제 한 5년 사이에 뭐 농가 소득이 한 40%씩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값을 받고 외국의 국제 가격에 맞는 쌀로 이제 파니까 돈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네. 농민들이 전기라는 거를 구경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그 우리 같으면은 한전이 나서서 전기를 깔아주는 게 아니고 네. 시장에 가서 패널을 삽니다. 태양광? 태양광 패널을 사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와요.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와서 지붕에다 얹어놓으면 발전을. 그러면 이제 전기 쓰잖아요. 네네네. 이제 배터리 이제 하나 이제 네네네.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이네 거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전기 보급률이 네. 이제 올라갑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형 전원 요즘에 말하는 네, 마이크로그리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옆 나라 이제 태국이나 이제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중고 스쿠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굉장히 활력이 넘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원조도 들어오고 민간 자본도 들어오니까 네. 융자가 막 가격이 내려가요. 이자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도 원조를 해주면 첫 번째 하는 게 농업 쪽에 원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경할 수 없었던 농기계, 뭐 트랙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구입 장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농업 그러니까 현대화도 되고. 농업 현대화가 조금씩 되니까 네. 이제 소출이 늘어나니까 네. 다시 또 돈이 더 벌리는. 예. 선순환 구조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2010년대에 들어서 한 불과 3-4년 사이에 이제 아동 어린이들 중에서 저체중 이제 너무 못 먹어서 영양 실조로 해가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한 25%였는데 전체 아동의 이게 한 2-3년 만에 14%로 줄어요. 한 10% 가까이 줄어듭니다. 보면. 이건 해피한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개혁 개방하고 역시 이게 좋아. 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게 아니고 네. 너무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도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땅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정프로님이 그래 양곤에 땅 있으면 돈 벌겠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양곤에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 결탁해가지고 도시개발이라는 목표로 토지 몰수, 돈도 안 주고 막 강탈.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용역 같은 애, 깡패 같은 애 와서 막 그렇죠. 막 두드러 패서 쫓아내고 이제 막 밀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밀려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저 멀리 떨어진 옥광산으로 갑니다. 예. 그럼 옥광산에 가서 정식으로 이제 채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식으로 막 채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싹 다 중국으로 가요. 기계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계로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대충 기계가 큰 거는 거르는데 거르지 못하는 작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을 이제 버리면 거기서 손으로 막 헤쳐가지고 부스러기들 중에서 이제 찾아내요. 근데 부스러기만 해도 꽤 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옥 수출량만 해도 한 300억 달러 정도. 30조 넘, 35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 비공식이니까 공식은 이거보다 적죠. 비공식으로 이제 몰래 나가는 것까지 보면 되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뭐 개미지옥처럼 불리는 곳이죠. 돈 없으면 거기 갔다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뭐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에 깔려 죽고 뭐 좌우간.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서로 주사 놔주죠. 무슨 주사를 놔요? 헤로인 넘치는 게 이제 저 미얀마 저쪽 북쪽에는 이제 마약 그 재배지가 많으니까 양귀비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주사기 돌려 쓰다가 또 에이즈 걸리고 1달러 뭐가요? 헤로인 한 방에 그렇게 싸요? 그렇죠. 뭐 원산지니까. 베네수엘라가 갤런당 뭐 몇 센트 하듯이 기름 원산지니까 싼 거죠. 이 마약 문제 심각하구만요 여기.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으로 저 위에서 보면은 막 그래프가 이렇게 쫙 위로 올라오고 야 정말 이제 좋고 가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갈려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괴로운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약 이야기 들었는데 20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미얀마가 이 세계 탑을 찍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미얀마 북동부 지역이 세계 최고의 메타암페타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로인, 뭐 이런 마약류 이제 생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그 아프간과 쌍벽을 이루는 이제 세계 최대 이제 마약 생산지가 돼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군부,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남아있던 반군, 이 사람들이 다 마약에는 동업자예요. 서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까지는 니네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 중국 자본들이 이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쫙 들어와가지고 대규모 리조트들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중국판 라스베가스들이 미얀마 땅에 쫙 생겨요.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 분들은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자 도박 좋아하시잖아요. 도박을 좋아하지만 중국 정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주변 국가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북동 지역에 동북에 계시는 분들은 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강원랜드? 뭐 우리 외국인이니까 서울에서 할 수 있잖아요. 뭐 코엑스, 뭐 세븐럭 이런 데서 이제 하잖아요. 시내에서 제주도.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 오라고 이제 도박장 열은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런 것처럼 마카오도 있고 참. 예. 근데 거기는 그렇게 가려면 좀 비싸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고 네네네. 비싼데 비해서 이 미얀마 주변 지역은 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육로로 이동하니까 아무래도 싸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중국 서남 쪽인 분들이 많이 가시군요. 그렇죠. 원남성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광도 좀 다르니까 놀러 오는 기분도 확실히 나겠죠. 이제 네네.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중국어 사용해요 지금도. 이 카지노 뭐 이쪽 그 동네 자체가 원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식 통화가 위안화예요. 이 동네는 네. 위안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경을 넘으면 로밍해야 되잖아요. 로밍 필요 없어요. 중국 폰이 다 그냥 돼요. 그럼 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뭐 무슨 통신 장비 같은 게 다 네. 깔려 있는 네, 거예요. 다 깔려 있는 거죠. 원체 많으니까 아. 그냥 우리가 깔게 차이나텔레콤이라는 친구들이 가서 깔아놓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도박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또 현금 또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또 털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군들이 가끔 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영화처럼 네. 대규모 이제 총격전이 이제 벌어진 일이 생겼는데 네.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네. 7,300만 달러를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7,300만 달러요? 예. 그러니까 한 천억쯤 되는 거죠. 보면. 네네네네. 예. 그러네요. 예, 한 천억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는 트럭 20대를 동원해가지고 네네네네. 뭐 위안화 달러 이런 거 이제 막 싣고 그러다가 이제 다 못 실었어요. 네. 다 못 실은 건 휘발유 끼얹어서 불태우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옛날 서부 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이제 시대인 거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이 지역은 그래도 돈이 뭔가 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 도박에, 매춘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고 이런 수요 때문에 인신매매가 또 횡행하고. 예, 횡행해요. 그래가지고 양곤에서 갑자기 일자리 찾으러 가셨던 어떤 여성분들이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났더니 이 지역에 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중국 본토까지 가서 강제로 팔려가지고 이제 결혼.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본토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네. 그 어디죠? 태국 주변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태국이니까 태국의 가정부 이런 걸로 이제 인신매매로 끌려가서 착취당하는 분들이 되게 미얀마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통행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국계 자본들이 이제 더 막 밀려 들어오면서 양곤이나 이 농촌 지역까지 가가지고 뭐 하냐면 다단계 사업, 금융 다단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청그룹이라는 그 중국계 이 애들이 가가지고 자그마치 한 75억 달러 규모의 이제 또 대규모 또 금융 사기 사건을 또 터뜨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알바니아 기억나시죠? 전 국민이 다. 전 국민이 이제 했던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친구들이 가서 이제 계속 막 돈 세탁과 결부되는 막 이런 투자 계획 빵빵 터뜨리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좋나?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와중에 어쨌든 간에 일자리는 생기는 거고 사람들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서 이제 뭐 공장을 돌리고 하던 시기가 이제 2015년 16년 요때까지인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10년 지금이 베트남이라고 그러면 이제 2030년은 정말 미얀마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려가던 게 이제 이 시기인 거죠. 2010 몇 년 뭐 2010년대 2000 중반 불과 한 2, 3년 전까지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제 방향이 틀어진 방향이 것 같은데. 또 틀어졌는데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이 이제 미얀마의 대미에 그렇죠.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저희도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미얀마 마지막 결론을 저희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미얀마 이야기,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미얀마 얘기 해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